파이버가 말했다. 물에 사는 메로구나. 물속에서 먹이를 사냥해 잡아먹으니까 물에 빠지면 안 돼, 흘라오르. 엘러라이라와 민물 꼬치고기 이야기가 생각나. 핍킨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널 잡아먹을까? 헤이즐이 말했다.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 자, 건너가자. 흐르드르드라도 오면 어쩔래? 파이버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도망치지, 이렇게. 그러고는 다리 저쪽 끝까지 후닥닥 뛰어가 그 너머 풀밭으로 들어갔다. 다리를 건너자마자 커다란 마로니의 숲과 덤불숲이 나타났다. 땅은 축축했지만 숨을 곳은 많았다. 파이버와 핍킨은 당장 얕은 굴을 파기 시작했다. 그 사이 헤이즐은 펠릿을 씹으며 아픈 다리를 쉬었다. 실버와 댄더라이언은 금방 왔지만 다른 토끼들은 헤이즐보다 더 망설이면서 강가 긴 풀숲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결국 어둠이 내리기 직전에 파이버가 다시 다리를 건너가 따라오라고 살살 구슬렸다. 놀랍게도 비귀은 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에프라파를 정찰하고 돌아온 키아르가 여우를 몰고 와야겠냐고 다그치자 그제야 강을 건넜다. 그날 밤은 모두 혼란스럽고 불안했다. 헤이즐은 인간이 사는 지역에 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개나 고양이가 나타날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올뱅이 울음소리만 몇 번 들려왔을 뿐 엘릴의 공격은 없었다. 덕분에 날이 밝을 무렵에는 모두가 기운을 차렸다. 풀을 뜯고 나자 곧바로 헤이즐은 토끼들더러 주변을 살펴보고 오게 했다. 강가의 땅은 습기가 많아서 토끼가 살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실제로 늪이라고 할 만한 곳도 몇 군데 있었다. 그런 곳에는 늪지 사초와 달콤한 향기가 나는 분홍빛 쥐오줌 풀과 가지를 축축 늘어뜨린 물뱀무도 자라고 있었다. 실버가 강둑에서 조금 떨어진 습지대는 습기가 덜하다고 알리자 헤이즐은 새로운 곳을 골라 굴을 다시 팔까 생각했다. 그러나 곧 날이 무더워지는 바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약하게 불던 산들바람마저 사라졌다. 태양은 후텁지근한 숲에서 습기를 빨아올렸다. 워터민트 냄새가 뿌연 공기 속에서 진동했다. 토끼들은 숨을 만한 그늘이 있으면 어디든 기어 들어갔다. 그러고는 니프리스가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모두 꾸벅꾸벅 졸았다. 이윽고 햇빛이 어른거리는 오후가 되어 선선해질 무렵 헤이즐이 퍼뜩 깨어나 보니 키아르가 옆에 있었다. 갈매기는 조바심이 나는 듯 빠른 걸음으로 긴 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콕콕 쪼아댔다. 헤이즐은 얼른 일어나 앉았다. 무슨 일이야, 키아르? 또 정찰 때야? 아니, 필요먹을 올빼미들처럼 자도 괜찮아. 나 큰 물 갈지 몰라. 이틀씨 이제 엄마 토끼 데리러 가. 지금도 기다려. 아니야, 네가 말한 대로야. 이제 시작해야지. 문제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끝내야 할지를 모르겠어. 헤이즐은 풀숲을 헤치고 가다가 가장 먼저 눈에 띈 블루벨을 깨워 비귓과 블랙베리와 파이버를 불러오게 했다. 모두 모이자 헤이즐은 강둑에 있는 키아르에게 데려갔다. 헤이즐이 말했다. 블랙베리, 문제는 이거야. 지난번 내가 다쳐서 언덕 기슭에 있었을 때 3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지? 에프라파에서 암토끼를 데리고 나오는 것, 추적을 뿌리치는 것, 적들이 우리를 찾지 못하게 멀리 도망치는 것. 네 작전은 훌륭해. 앞에 2가지는 분명히 문제가 없어. 하지만 마지막 조건은 어쩌지? 에프라파 토끼들은 발이 빠르고 사나워. 이쪽에서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면 반드시 찾아낼 텐데. 우리가 그놈들보다 빨리 도망치지 못할 거야. 더욱이 에프라파에서 한 발짝도 나가본 적 없는 암토끼들까지 데리고 가야 하잖아. 그렇다고 놈들과 끝까지 맞서 싸울 수는 없어. 수가 너무 적으니까. 게다가 난 다리 상처가 도진 것 같아.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블랙베리가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감쪽같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해. 이 강을 헤엄쳐 건널 수 없을까? 그럼 냄새도 안 남을 텐데. 헤이즐이 말했다. 물살이 너무 세. 떠내려가고 말걸? 설령 헤엄쳐 건넌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추적을 따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로 보건대 에프라파 토끼들은 우리가 헤엄쳐서 강을 건넌 줄 알면 당장 헤엄쳐서 쫓아오고도 남을걸? 암토끼들이 달아나는 사이에 키아르의 도움을 받아 추적을 따돌릴 순 있어. 하지만 우리가 간 쪽을 알면 순순히 단념하지 않을 거야. 그래, 네 말대로 그들이 찾지 못하게 감쪽같이 사라져야 돼. 하지만 어떡해? 블랙베리가 말했다. 모르겠어.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펴보면 어떨까? 숨을 만한 곳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다리로 괜찮겠어? 헤이즐이 대답했다. 너무 멀리 가지만 않으면. 조금 떨어져서 기다리고 있던 블루벨이 물었다. 헤이즐아, 나도 가도 돼? 그래, 좋아. 헤이즐은 선선히 승낙하고는 절름거리며 상류 쪽으로 올라갔다. 얼마 안 있어 토끼들은 이쪽 강가의 숲지대가 인적이 드물고 샌들포드보다 개암나무 숲과 종성화 군락이 더 우거져 있음을 알았다. 겁많기로 이름난 큰 딱따구리가 서너 차례 나무를 쪼아댔다. 블랙베리가 이 우거진 숲에서 숨을 곳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는데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어제 오면서 들었던 물 떨어지는 소리였다. 곧 강이 동쪽으로 굽이진 곳이 나타났고 거기에 낙차가 작은 널찍한 폭포가 있었다. 높이가 30cm밖에 안 되었는데 송어를 끌어들이기 위해 인간이 만든 폭포로 백토지대의 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벌써 송어 4-5마리가 저녁나절에 날벌레를 잡으려고 펄떡펄떡 뛰어오르고 있었다. 폭포 바로 위쪽에 널다리가 놓여 있었다. 키아르가 날아올라 폭포 위를 맴돌다가 다리 난간에 내려앉았다. 블랙베리가 말했다. 이 다리는 어젯밤에 건넌 다리보다
눈에도 잘 안 띄고 사람도 안 다녀. 이걸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키아르, 너도 이 다리가 있는 줄 몰랐지? 못 봤어. 이거 좋은 다리. 아무도 안 와. 블랙베리가 말했다. 건너가 보고 싶은데, 헤이즐라. 헤이즐이 말했다. 그런 건 파이브한테 맡겨. 다리 건너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 먼저 가. 난 비귀기랑 블루벨하고 따라갈게. 5 토끼가 천천히 널다리를 건너는 동안 예민한 귀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헤이즐은 혹시 발밑이 꺼질까봐 서너 번 멈추어 섰다. 마침내 건너편에 도착해보니 파이버와 블랙베리는 벌써 폭포 아래쪽으로 내려가 강기슭에 삐죽 튀어나와 있는 커다란 물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처음에 헤이즐은 쓰러진 나무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나무는 나무인데 둥그렇지 않고 편편했으며 가장자리가 솟아 있었다. 인간이 만든 물건이었다. 헤이즐은 오래전에 파이버와 함께 농장의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이것과 비슷하게 생긴 물건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 역시 크고 매끄럽고 판판했다. 그것은 사실 낡은 문짝이었다. 그때는 쓸모가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 헤이즐은 이번 것도 그냥 내버려 두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물체의 한쪽 끝은 강기슭에 얹혀 있고 다른 쪽 끝은 강물 속에 살짝 잠겨 있었다. 그 주위로 잔물결이 일고 있었다. 강기슭은 수초가 깨끗이 베어져 있고 튼튼한 판자벽이 쳐져 있어서 강 한복판 못지않게 물살이 빨랐다. 헤이즐이 다가가 보니 블랙베리가 그 물체에 올라타 있었다. 블랙베리의 발톱이 나무에 닿을 때 희미하게 텅 빈 소리가 나는 걸 보니 그 아래로 물이 흐르는 게 틀림없었다. 정체는 알 수 없지만 그 물체는 강바닥까지 닿아 있지 않았다. 다시 말해 물에 떠 있었다. 헤이즐이 날카롭게 물었다. 블랙베리, 거기서 뭐해? 블랙베리가 대답했다. 먹을 것을 찾고 있어. 플레이라야. 이 냄새 모르겠어? 키아르도 그 물체 한복판에 내려앉아 하얀 것을 쪼아 먹었다. 블랙베리가 키아르 옆으로 쪼르르 달려가 푸르스름한 것을 뜯어 먹었다. 잠시 뒤 헤이즐도 용기를 내어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햇볕을 쬐면서 따뜻하게 데워진 니스칠한 나무 표면에 앉은 날벌레를 구경하고 물에서 올라오는 낯선 강 냄새를 킁킁거렸다. 헤이즐이 물었다. 이건 뭐지, 키아르? 위험한 거야? 아니, 안 위험해. 몰라. 배야 큰 물에 많이 있어. 사람이 물에 들어갈 때서 해치지 않아. 키아르는 말라 비틀어진 빵 부스러기를 계속 쪼아 먹었다. 블랙베리는 양상추 조각을 먹고 나서 고추 앉아 나직한 뱃전 너머로 까만 점이 박힌 송어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키아르가 말한 배는 갈대를 베는 데 쓰이는 작은 떼배로 크기가 뗏목만 하고 앉는 자리도 하나밖에 없었다. 지금처럼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을 때도 드러난 배전의 높이가 10cm밖에 되지 않았다. 파이버가 둑에서 소리쳤다. 너희가 거기 앉아있는 걸 보니까 예전에 블랙베리가 발견했던 나무 조각이 생각나. 그때 숲에서 개가 나타났을 때 너네들이 핍킨하고 나를 태워 강을 건넜잖아. 기억나? 비귀기 말했다. 너네들을 밀었던 기억이 나. 그땐 정말 추웠지. 블랙베리가 말했다. 근데 이 배라는 놈은 왜 움직이지 않는 걸까? 강에서는 뭐든지 흘러가잖아. 그것도 아주 빨리. 저것 봐. 블랙베리는 시속 3km로 흐르는 물살을 타고 써내려가는 나무 막대기를 가리켰다. 근데 이건 왜 안 떼내려가고 있지? 원래 키아르는 무태 생물을 업신여겨서 퉁명스럽게 대하는 편인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토끼한테는 더 그랬다. 키아르는 블랙베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솔직하고 직선적인 비귀기나 벅손이나 실버 같은 토끼들을 좋아했다. 그래서 키아르는 블랙베리의 물음에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밧줄! 밧줄! 그으면 빨리 가! 멀리! 파이버가 말했다. 알겠다. 지금 헤이즐이 앉아있는 쇠붙이에 밧줄이 감겨있어. 밧줄 끝은 여기 강둑에 매여있고 커다란 나뭇잎 줄기 같은 거야. 줄기를 물어뜯으면 이파리가, 그러니까 배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헤이즐이 다소 침울하게 말했다. 아무튼 이제 돌아가자. 우리가 찾는 건 여기 없는 것 같아. 키아르, 너 내일까지 있어줄 수 있어? 밤이 되기 전에 좀 더 마른 땅을 찾아갈 거거든. 강에서 떨어진 더 높은 습지대로. 블루베리 말했다. 에이, 아까워라. 난 물토끼 될 생각이었는데. 비기기 물었다. 뭐? 블루베리 다시 말했다. 물토끼, 물쥐도 있고 물딱정벌레도 있고 어젯밤에 핍킨이 물매도 봤다고 했잖아. 그럼 물토끼가 없으란 법도 없지. 물 위를 둥둥 떠다니며. 블랙베리가 불쑥 외쳤다. 아, 언덕 위에 위대한 프리스님이시여. 위대하게 뛰어오르는 랍스커트리여. 그거야. 바로 그거. 블루벨, 넌 물토끼가 되는 거야. 그러고는 강가를 팔짝팔짝 뛰어다니며 앞발로 파이버를 움켜잡았다. 모르겠냐, 파이버? 응? 밧줄을 갈가서 끊으면
떠내려가는 거야. 운드워트 장군도 모를걸? 파이번은 잠시 생각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 이제 알겠어. 배를 탄다는 거지? 그래, 블랙베리, 넌 정말 똑똑한 친구야. 예전에 강 건널 때 네가 그랬지? 물에 떠가는 마술이 언젠가 다시 요긴하게 쓰일 거라고. 헤이즐이 말했다. 이봐, 잠깐만. 비극이나 나는 단순해.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줄래? 그러자 블랙베리와 파이버는 널다리와 폭포 옆에서 검은 각다귀가 귀에 앉는 것도 아랑곳 않고 설명해 주었다. 블랙베리가 설명을 마치고 나서 말했다. 밧줄을 깨물어 볼래, 헤이즐라? 너무 굵을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떼배로 다시 돌아갔다. 헤이즐이 말했다. 그렇진 않아. 게다가 단단히 꽉 조여 있어서 훨씬 쉽게 갉을 수 있어. 충분히 갉을 수 있어. 키아르가 말했다. 그래, 좋아. 잘 돼간다. 하지만 빨리 해. 뭔가 바뀔지도 몰라. 인간 와서 배 가져간다. 헤이즐이 말했다. 더 기다릴 것도 없어. 자, 비빅, 당장 출발해. 엘러라이라가 함께하길. 지금부턴 네가 대장이란 걸 잊지 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키아르를 통해 알려줘. 우린 언제든지 널 도울 준비를 하고 기다릴게. 뒷날 토끼들은 비극이 이 명령을 받아들이던 순간을 또렷이 기억했다. 확실히 비극은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토끼가 아니었다.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었지만 곧 헤이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갑작스럽고 오늘 밤이 될 줄은 몰랐어. 하게 차라리 잘 됐어. 기다리는 건 딱 질색이거든. 나중에 보자. 비극은 헤이즐과 코를 맞대더니 그대로 돌아서 덤불숲으로 뛰어들었다. 몇 분 뒤 비극은 키아르의 안내를 받아 강 북쪽의 목초지를 지나 풀이 무성한 철뚝길 굴다리를 거쳐 그 너머로 펼쳐진 들판을 뛰어가고 있었다.